자,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형모의사 5회차는 여러분한테 좀 서비스로 드리는 파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모를 푸시면서 한번 정리하시라는 느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문제 좀 풀만했죠? 문제 평이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푸셨던 실전 동형모의사 4회차와 요거 난이도 사이 정도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공부가 좀 되셨으면은 중하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내가 공부가 좀 부족했다 싶으면은 중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우리 앞에 풀어왔던 1회부터 4회까지가 이렇게 혼날 거잖아. 중상, 오케이. 그래서 아마 난이도가 중이라고 했다. 맞아 죽을 뻔했어요. 이쯤에서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난이도가. 아시겠죠? 그래서 한 중과 중상 사이에서 난이도가 좀 만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협회는 끊임없이 자기네들이 그 자격증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압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냥 2차 같은 경우에 공차하신 분들은 좀 잘 정리를 해주세요. 아시겠죠? 이제 1차는 걱정 안 해도 되죠? 나 노래만 부르고 가도 되죠? 됐죠? 한번 더 보겠습니다. 1번, 2번 찍은 사람 엄청나게 완성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속한다. 틀리신 분 쓰셔야 돼요. 광의의 부동산 몇 가지? 2가지. 처음에 뭐다? 협의의 부동산. 두 번째 뭐다? 준 부동산. 앞에서 나왔던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장착물을 이야기하고 어디에 해당한다? 협의의 부동산에 해당한다라는 거. 그래서 속한다라고 나오면은 맞는 말이라는 거 하나 체크해 주세요. 1번입니다. 부동산의 법률적, 경제적 개념은 부동산 활동의 부형적 측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맞습니까? 네. 기술적 개념은요? 무슨 개념? 유형적. 맞죠? 그래서 우리는 학계로는 기술적으로 계속 나오는데, 부동산 원론, 감정평가에서는 맨날 물리적이라고 나와요. 조심하셔야 돼요. 물리적이라고 나온다. 술이 뭐 같다? 물 같다. 술은 뭐라고? 흐른다고 질질 흘리잖아요. 먹다 보면. 됐죠? 그래서 뭐다? 유형적 측면이라는 거 보세요. 3번입니다.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 준부동산을 포함시킨 개념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이거 2번 틀릴까봐 싶어가지고 3번에 써줬는데 또 틀리더라고. 이거 써줬는데도 불구하고 3번 지문 원래 이 지문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 2번 쪽에서 틀릴까봐 3번을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했었어야지. 2번이 맞다고. 틀릴까봐 써줬는데 틀려오더라고. 가슴이 아팠어요. 생산재로 쓰면은 건축하기도 하고 씨를 뿌리기도 하지만, 소비재로 쓰시면은 놀러 가겠죠? 시험 치시고 토지를 소비재로 마음껏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됐죠?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등기된 미분리 과실이 아니죠. 뭐다?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이 되겠죠. 다음 몇 번? 5번 이해했습니다. 틀리신 분들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네, 2번입니다. 다음은 토지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다음 몇 번이에요? 3번. 표준지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지가의 공시를 위해 씁니다. 맞죠? 표본지는요? 표본지는 지가의 변동. 이렇게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표준지는 지가의 공시, 표본지는 지가의 변동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물어보죠. 택지는 부지에 속합니까? 맞죠? 왜? 부지는 건축이 가능한 땅 더하기 건축이 불가능한 땅이고, 택지는 건축이 가능한 땅만 포함하는 거니까요. 자, 이쪽 보세요. 자, 그림으로 그리면 쉬워요. 택지는 뭐다? 주, 상, 공으로 쓰는 뭐다? 건축이 가능한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무슨 개념을? 부지의 개념을 합치면 뭐까지 더해지는 거다? 건축이 가능, 불가능? 불가능한 땅까지 더해지는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교수님, 그럼 건축이 불가능한 땅은 뭐가 있는데요? 도로, 수도, 철도 등. 됐죠?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똑같은 개념인 겁니다. 이게 잘 생각해 보면은 강성혈적 시장은 중강성혈적 시장을 포함합니까? 네. 중강성혈적 시장은 약성혈적 시장을 포함합니까? 네. 그런 똑같은 개념. 부지는 택지를 포함하고,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을 포함한다라는 거. 아시겠죠?
하나만 체크해주세요. 3번입니다. 건부감가, 건부지는 싸게 거래된다. 맞죠? 여기 원칙이죠? 그럼 뭐예요? 나지 가격이 뭐보다 더 높다라고 하셔야 되겠죠. 예외가 있긴 합니까? 네,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예외? 이용 규제가 심할 경우에는 뭐라고? 건부 증가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소리. 건부지가 증가되는 경우가 있다. 언제? 규제가 심할 경우. 대표적 규제가 개발 제한 구역이 있겠죠. 내가 땅을 샀는데 이 땅을 개발하려고 했더니 뭐가 걸렸어요? 개발 제한 구역이 걸려서 아무것도 못 올린다고. 그럴 때마다 그나마 건물이라도 있는 것이 낫다라는 거 아시겠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몇 번? 3번. 빈질한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뭐다? 법적 소유권은 없으나 활용실익은 있는 토지를 말한다. 법지랑 구분하셔야 되겠죠? 법지는 경사면의 토지로서 뭐 있고 소유권은 있는데 활용실익은 있다 없다? 실익은 없다라는 거겠죠. 1단지는 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있는 두필제 토지를 말한다. 2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요거 제가 말씀드렸을 때 혹시나 이게 올해도 역시나 괴롭힐 것 같은데 무엇이다 라고 나오고 명사 나열하는 문제 있잖아요. 1번 같이 지목은 뭐가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판단이 다 안 되면 바로 넘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어디서냐면 사찰용지가 아니에요. 이건 이건 절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종교용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다? 종교용지였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있었거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시골길 가다 보면은 대한민국은 변호사를 그래도 많이 쓰니까는 옆에 물을 흐르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이렇게 수rop하는 거 있죠? 유지예요? 아니요? 뭐다? 국어. 그랬죠. 용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나 뚝을 뭐라 그런다? 국어라고 얘기한다. 됐죠?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이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잘라주시고 독립된 주거 형태예요? 주거 형태 아니에요? 주거 형태가 아니다. 그럼 교수님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라는 소리는 뭔 말이에요? 욕실은 실별로 있지만 취사시설은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 다음 몇 번? 4번이었습니다. 꼼꼼하게 읽으세요. 연립주택은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초과이고 층수가 몇 개? 층 4개층 이하인 주택이다라는 거. 5번입니다.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입니다. 뭐예요? 준주택. 자, 잘 보세요. 요거는 되게 쉬운 게 뭐냐면 주택 외란 말이 이미 나왔잖아요. 끝난 거예요. 왜? 주택이 아니다. 준주택 끝.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하나만 더 체크. 종류 체크.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아시겠죠? 기호 단어 기억나시죠? 그리고 요거 하나 봅시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자, 몇 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국민주택 규모고, 그리고 종류가 3가지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단지형, 연립. 됐죠? 단지형, 다세대. 그리고 아파트형 주택까지. 아시겠죠? 여기 이번에 바뀌었어요. 소형주택에서 이걸 바뀌었다는 소리. 3번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됐죠? 4번입니다. 수요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한다. 비례, 반비례, 반비례. 옆에서 주세요. 반비례. 반비례. 곡선은 우, 하, 향. 맞죠? 나와있죠. 가격이 상승하면은 공급량이 증가하는 보다 비례. 돈 되니까 판다. 공급선은 우, 상, 향입니다. 수요량은 일정 기간에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고 공급량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매도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오케이, 그렇습니다. 건설 종사자들의 임금 상승은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시킨다고요? 상승시킨다라는 거. 비싸집니다. 다음 몇 번? 4번이었습니다.
부동산 가격 2회, 여기에서 동그라미 쳐야 되니까 요거죠, 2회. 맞죠? 2회 동그라미 뒤에만 나와야 돼요. 수요곡선이 자체로 움직여야 되겠죠? 좌측이면 감소, 증가면 우측, 이렇게까지 정해주면 됩니다. 4번이 다음 몇 번? 4번이었습니다. 5번으로 넘어오시죠. 자, 유량의 형제변수 모두 올라라고 나왔습니다. 유량, 저량 한번 구분해 볼게요. 자, 저량 나왔던 거 뭐가 있었죠? 저량, 쭉 불러주세요. 저량. 첫 번째, 재고. 두 번째, 산, 본, 부채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요, 가치. 보급률. 맞죠? 통화량, 인구, 단기, 매각, 현금, 흐름까지. 왜? 매각 시점에서의 이야기니까는. 됐죠?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고량이 나왔지만은 변동분이 붙었어요. 유량이에요, 저량이에요? 유량. 여기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산은 저량, 인구도 저량, 소비는 유량, 통화량은 저량, 월급이니까 유량, 신규니까 뭐다? 유량, 자본이니까 저량이 되겠죠. 그래서 유량의 굉장히 모두 몇 개? 기읍, 리을, 비읍, 시읍 4개였습니다. 요 체크. 되셨죠? 오케이. 6번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경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1번입니다. 일반 경기가치 일정한 주기입니까? 불규칙입니까? 불규칙. 다 틀렸습니다. 됐죠? 다음 몇 번? 1번이었습니다. 불규칙, 불명확, 불불불. 됐죠? 다 불규칙, 불명확, 불분명, 규칙, 불규칙, 불명확, 불분명입니다. 불불불. 다 제대로 되지 않는다. 답은 1번이었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은 무작위적 변동에 해당한다. 맞죠?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풀었다가 다시 묶어버리니까는 참고로 월에 97개 거래되려고 하던 것이 2개로 바뀌더라고. 와, 그래가지고 역시 세긴 세구나. 특히나 이게 소위 말하는 비싼 지역, 고급 주택 지역에서는 훨씬 더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왜냐면은 내가 뭐 1, 2억은 어떻게든 좀 뭐 친구한테 얘기해서 구할 수 있어. 근데 갑자기 막 10억을 구해오래. 은행에서 대출을 9억 해주고 했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5억밖에 안 준대. 4억을 어디서 구해요 당장. 그런 것도 그래서 확 가라기도 합니다. 자, 경기가 5월 정점을 찍고 후퇴자는 난제 변동에 해당한다. 회복은 서서히, 후퇴는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방학 동안 뭐다? 계절적 변동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하나 체크해 주세요. 7번으로 넘어가시죠. 자, 아파트 매매 가격이 10% 상승했습니다. 오피스텔 매매 수요량이 5% 증가하였고 아파트 매매 수요량이 10% 감소하였다. 여러분, 이 문제 나오면은 숫자를 먼저 동그라미 치면 안 되고 뭐부터? A, B, C가 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A가 뭐예요? 아파트 매매의 수요의 가격 탈성이죠. 맞죠? 그러고 난 뒤에 A 오세요. 맞죠? 아파트 가격 얼마? 10% 상승. 맞죠? 비싸면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일단 이렇게. 됐죠? 얼마만큼 떨어졌어요? 16만큼 떨어졌죠. 얼마? 1.6. 1보다 크네요? 탄력, 비탄력? 탄력. 이렇게 푸시는 거라고. 그러니까는 숫자를 먼저 보면 헷갈린다니까. 그러니까는 역으로 치고 들어가야 더 쉬운 문제가 이 문제예요. 됐죠? 자, B번 보시죠. 오피스텔 매매 수요의 교차 탄력성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얼마 떨어졌어요? 10. 지금 올랐죠? 올랐죠? 죄송해요. 맞죠? 올랐죠? 오피스텔 매매 수요량은요? 5% 증가했죠? 쓰시면 되잖아. 얼마? 0.5. 플러스네요? 구해요, 안 구해요? 안 구하잖아. 플러스면 대체죠. 다음 몇 번? 1번 끝. 됐죠? 이렇게 푸셔야 된다고. 그러니까는 이 문제는 처음에 푸실 때, 아파트 매매가 10% 상승할 때, 오피스텔 매매 수요량이 5% 증가하고, 아파트 매매 수요량이 10% 감소했다. 계산 문제는 못 풀겠다. 이렇게 풀지 마시고, 기억이 뭔지 체크하시고 기억을 따라가세요. 그렇게 했을 거 아니야. 계산 문제네. 싫어. 난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A는 여기에다가, 옆에다가 체크. B도 옆에다가 체크하시면 훨씬 더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요 문제가 나왔을 때는, 교차 탈성 가지고 탄력, 비탄력, 탄력성을 구하고, 대체 보완제 혹은 정상제 열등제 나왔을 때는 뭐다?
A부터 찾아가라고 하나하나씩. 역으로 찾아가면 문제풀이가 좀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 질마다 몇 번? 1번이었습니다. 8번 넘어오시죠. 얘는 써야 돼요. 얘는 찾아갈 수가 없어요. 자, 얘는 쓰셔야 됩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얼마? 4. 수요의 소득, 탄력성 얼마? 2. 오피스의 가격에 대한 수요의 교차, 탄력성 얼마? 3이었죠. 자, 이렇게 쓰시고 이제 하나씩 쓸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전체 수요라고 물어봤죠. 그 위에 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얘의 합을 물어보는 거니까는. 그러면 무조건 뭐가 나오냐면 밑에 거, 분모에 있는 거 3개 나와야 되겠죠. 그럼 뭐다? 아파트의 가격, 소득, 다른 재화의 가격 하나. 이해가 돼요, 지금? 아파트 가격 나와야 되겠지. 아파트 가격 얼마? 4% 상승. 됐죠? 가격이 오니까 사요, 안 사요? 안 사겠지. 맞죠? 사서 얼마? 16%. 됐죠? 자, 소득입니다. 얼마? 3% 상승. 맞죠?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무슨 제? 정상제. 돈 벌었다. 사요, 안 사요? 사겠지. 맞죠? 얼만큼? 6만큼. 됐죠? 자, 마지막. 오피스 가격이 2% 상승했대요. 무슨 제? 대체제. 큰일 났지. 돈 나와야 정렬. 소득이 나와야 정렬이잖아. 돈 안 되는 일 하면 돼요, 안 돼요? 봐봐, 대체제인데 정렬을 하잖아. 아니야. 진정해요. 우리 반장님 성격이 좋았어요. 됐죠? 3이죠? 맞죠? 대체제는 플러스. 올라갈 때 올라간다. 맞죠? 얼마만큼 올라가요? 6만큼 올라가죠. 맞죠? 그러면은 양 다 더합니다. 마이너스 16. 맞죠? 더하기 6 더하기 6 합니다. 요거 10이네요. 얼마? 마이너스 4%. 됐죠? 요게 가장 전통적으로 물어본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탄력성은 우리 항상 뭐 구하는 문제라고? 양의, 수요량의 변화를 구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지만 요 원칙을 쓰신다면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틀릴 수가 없는 게 얘를 물어보기도 하고, 소득 변화율. 그때 뭘 주겠어요? 전체 수요량의 변화를 무조건 줘요. 그리고 뭘 또 물어볼 수 있어요? 탄력성을 물어볼 수도 있고, 뭘 또 물어볼 수 있다? 교차 탄력성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변화 준 거는 하나, 둘, 세 개가 다예요. 교차 탄력성이 얼마인가? 소득 탄력성이 얼마인가? 소득의 변화율이 얼마인가? 그럴 때는 반드시 뭘 준다고? 전체 수요량의 변화를 이미 주고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위엔 다 똑같아요. 다 뭐다? 수요량. 밑에가 가격, 소득, 다른 재화 이렇게 바뀌는 거라. 아시겠죠? 통으로 외우셔도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8번에 다음 몇 번? 2번. 이었습니다. 자, 9번 넘어오시죠. 자, 이건 틀리면 안 되지. 친구 만나러 갔죠? 맞죠? 친구 만났는데 뭐라 그래요? 나 이번에 좋은 소식을 갖고 왔대. 맞죠? 그 소식 가치가 얼마인지는 내가 계산해 줄게. 뭘로? 정보의 현재 가치로. 너 얼마 썼니? 1,000만 원 썼대요. 그래? 얘기해봐. 개발됐을 가능성 얼마? 개발됐을 돈 얼마? 얼마. 개발 안 됐을 돈 얼마? 얼마. 했었을 때 내가 계산해 줬어요. 자, 친구가 좋은 소식을 물어봤대. 좋은 친구예요, 나쁜 친구예요?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이 친구 손해봤을 수도 있어요, 바보같이. 내가 계산해보니까는 정보 비용이 더 비싸. 가만히 계셔야 돼요. 말하면 안 돼요. 친구랑 의절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부동산에 불안전하죠? 할당 요철 시장 발생할 수 있죠. 언제? 정보의 비용과 무엇이 정보의 가치가 같다면. 됐죠? 그 친구가 알기 위해서 국토교통부도 찾아가고 부동산 전문가 찾아가가지고 얼마 썼다? 1,000만 원 썼다. 그러면서 얘기해야 되겠죠. 야, 개발됐을 땐 얼마야? 오케이. 개발 안 됐을 때는 얼마야? 개발될 가능성 얼마 정도 보여? 오케이. 듣고 난 뒤에 계산해주면 되겠죠. 어떻게? 정보의 가치로. 큰 돈에서 작은 돈 빼고 안 되는 거 곱해서 너 얼마 수익률 요구하는데 1 플러스 R의 기간으로. 아시겠죠? 그렇게 되겠죠. 5번이었습니다. 9번, 10번 문제가 똑같은 문제죠. 강성요철시장에서는 어떤 정보로도 초과해 넣을 수 없다. 맞죠? 완전 경쟁시장에서는 정보 비용과 초과연이 없지만, 그래서 완전 경쟁시장은
항상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됩니다. 정상이온 존재합니까? 네. 약상 효율적 시장은 기술적 분석으로는 초과 넣을 수 없다. 기술적 분석은 뭐 분석하는 건데? 과거 정보 분석하는 거죠. 초과 넣을 수 없다라는 거. 중간상 효율적 시장은 기본적 분석에 뭐 분석하는 건데요? 과거 정보와 현재 정보를 분석하는 거죠. 초과 넣을 수 없다. 답 몇 번? 5번이었습니다. 이게 나왔잖아. 그래서 그 친구한테 계산해 줘야 되겠지. 야, 얘기해봐. 내가 네가 알아온 정보에 대한 가치를 계산해 줄게. 됐죠? 자, 여러분 이거 자꾸 저한테 얘기하실 때 큰 돈 빼기 작은 돈이라 얘기하니까는 자꾸 헷갈려 하시는 분들 너무 미치겠어요. 큰 돈이 뭐예요? 개발됐을 때의 가치. 됐죠? 작은 돈이 언제? 개발 안 됐을 때의 가치. 여기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큰 돈이 뭐예요? 숫자 제일 큰 거요. 숫자 제일 큰 게 뭔데요? 개발됐을 때의 가능성, 가치요. 아시겠죠? 그런 거 있을 수 있어. 자, 얼마? 6억 500만 원. 빼기 3억 250만 원. 됐죠? 근데 작은 돈 뺐죠? 곱하기 될 확률, 안 될 확률. 안 될 확률. 안 될 확률, 될 확률 얼마예요? 40. 안 될 확률 얼마? 60. 나누기 얼마? 1.1. 요거 수능 10%죠? 몇 승? 2승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답 얼마 나와요? 이거 다 답이 되어 있네요. 오케이. 봤죠? 봤죠? 한 걸까요? 한 거 맞아요. 답 얼마? 1억 5천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정보는 현재 어떻게? 이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큰 돈에서 작은 돈 빼고 안 될 확률을 쓰셔야 돼요. 연습 안 되시는 분들 요거 아시겠죠? 여기 아니라 마다 60%다라는 거 됐죠? 안 될 확률 곱하고 1 플러스 요구 수익률의 n승으로 나눠주어라. 만약에 토지의 현재 가치를 구하면요. 그렇지. 큰 돈에서 될 확률 잠깐만 구해볼게요. 토지의 현재 가치 구해볼게요. 자, 됐을 때 가치 얼마? 6억 500만 원이죠. 곱하기 될 확률 몇 퍼센트? 40% 이렇게 하시면 돼요. 더하기 됐죠? 안 됐어요 얼마? 3억 250만 원 곱하기 안 되는 얼마? 6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게 다예요. 됐죠? 그래서 마다 큰 돈에서 될 확률, 작은 돈에서 안 될 확률을 각각 곱해서 더해서 분모는 똑같아요. 분모 왜 필요 없어요?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눠주어라라는 거. 그래서 토지의 현재 가치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면은 큰 돈에서 될 확률, 작은 돈에서 안 될 확률을 각각 곱해서 더해서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누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위에 것만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정보는 5가지고, 아시겠죠? 큰 돈 작은 돈 빼는 거고, 토지의 현재 가치는 됐을 때의 가치에서 될 가능성, 안 됐을 때의 가치에서 안 될 가능성 각각 곱해서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 차이입니다. 이렇게 하나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10번의 답은 4번 1억 5천이었습니다. 11번입니다. 자, 이거 1번 찍고 넘어갔어요? 네. 그렇게 해야 돼요. 좋아. 이제 다 키웠어, 이제. 이제 다 키웠어. 이제 빨리 가서 돈 벌어 오세요, 이제. 돈 벌어 오세요, 이제. 나한테 안 줘도 돼. 나한테 안 줘도 되니까 돈 벌어 오세요. 제가 저희 애가 이제 2달 됐는데, 얘기했다가 와이프한테 맞아 죽을 뻔했어요. 이제 2달 다 키웠다, 이제 또 돈 벌어 와라. 아빠가 뭐라 그러죠? 산후조리원? 돈 꽤나 썼거든요? 어떻게 해요? 애를 못 봐주는데 돈으로 커버하고 있는데, 그래서 쓴 돈이 많은 이제 돈 벌어 와라 라고 얘기했다면, 와이프한테 맞아 죽을 뻔했어요. 오빠는 애기도 안 보는데 무슨 그런 소리 하고 있냐고. 무슨 그런 소리 하고 있냐고. 맞아 죽을 뻔했어. 자, 지대자 설명이다. 틀린 것을 올라라. 자,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하는 무슨 지? 한계지. 맞죠?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무슨 지대? 차익지대. 맞죠? 누가 정했죠? 리카도. 맞죠?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이었습니다. 다음 몇 번? 1번이었습니다. 리카도는 지대 발생 원인을 비옥한 토지의 시소성과 수학 체감의 현상으로 설명하고 토지의 질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차이로 보았다라는 소리입니다. 우등지는 지대를 많이 내고 열등지는 지대를 적게 내고 최열등지는 지대가 없고 교수님 최열등지가 뭐예요?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하는 지역을 최열등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3번입니다. 전용 수입입니다. 전용 수입이란 어떤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환되지 않고 맞죠? 현재 용도 그대로 사용되도록 지급하는 최소한의 지급액이다라는 거 아시겠죠? 지난주에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저녁에 이제 가려고 하는데 교수님 예 하니까는 시 웃으시면서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얘기하길래 그래? 예 하고 갔었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다른 데 안 가고 아시겠죠? 세종관광공원에서 계속 이렇게. 원장님 고마워요. 원장님 사랑합니다. 아시겠죠? 최소한의 지급액 최소한이 아니었어요. 괜찮았었어요. 원장님 화끈해. 원장님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원장님 이렇게 좋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세종관광공원에 계속 머물러서 강의할 수 있도록 수강생들의 배려를 위해서 전용 수입을 이렇게 최소한의 수입 이거 답은 맞아요. 아시겠죠? 큰일 나요. 참고로 최소한의 수입액이 좀 높아요. 근데 원장님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됐죠? 자, 티네는 괜히 소리를 했나? 티네는 뭐다?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 차이를 가져온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쪽 와보세요. 티네는 무슨 지대? 위치 지대죠. 위치는 요게 포인트예요. 위치 지대는 뭐다? 생산물 가격. 요게 매상고라고도 얘기해요. 우리가 토지에다가 뿌려서 번 돈 빼기 생산비까지 하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뭐예요? 차액제설이죠. 원래는 차액만큼이 지대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맞죠? 위치는 하나 더 빼야 되죠. 뭐다? 수송비를 빼야 되는 거죠. 됐죠? 여기까지 하나만 체크해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없잖아요. 그럼 이게 차액지대로 바뀌어요. 수송비가 생기면 위치지대로 바뀌는 거고. 맞죠? 그래서 보세요. 수송비가 없으면 차액지대. 수송비가 붙으면 위치지대. 맞죠? 만약에 이 생산비를 지대에 포함시키면, 여기에 지대가 포함이 되면, 뭘로 바뀐다? 절대지로 바뀌는 거지. 됐어요, 지금? 오케이. 이렇게까지만 정리해주세요. 그래서 요거 지대설은 이제 한 번에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대가 포함되면 뭐다? 절대지대로 바뀌는 거다. 그래서 절대지대는 무엇을? 지대를 생산비에 포함을 시킨다. 됐죠? 이제 알아들으니까 이제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잖아. 됐죠? 헤이그 나왔죠? 마찰 비용으로는 뭐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송비는 증가하고 지대는 감소한다는 것을 보고 교통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라는 소리입니다. 마찰 비용으로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의 합? 지대와 무엇의 합? 교통비의 합으로 구한다라는 거. 됐죠? 그래서 요거 지대는 교통비 절약액이 된다라는 까지. 지대는 뭐라고? 교통비 절약액이 된다라는 까지. 여기까지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에 다음 몇 번? 1번이었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이거 틀리면 잡으러 갑니다. 진짜, 진짜, 이거 문제 길다고 징징대고 이거 틀려와가지고 어떻게 풀지 모르겠어요! 막 이러면서. 진짜, 미치겠어, 진짜. 자, 이제 오세요. 자동차 산업의 입지 계수가 높은 순서대로 올라라고 나왔죠. 자동차 산업에다가 별표. 전전은 묻고 따지고 할 필요도 없죠. 자, 자동차 산업의 A, 자동차 산업의 B, 자동차 산업의 C. 됐죠? 자, 전전이 얼마예요? 전전이 얼마? 1,500. 쓰시면 되잖아. 1,500. 자, 자동차 A 얼마? 400. 나누기 얼마? 맘대로 하세요. 600. 오케이. 나누기 얼마? 750. 되죠, 지금? 전전이 어디? 여기. 지지가 어디? 여기. 요거 두 개는 곱하고. 맞죠? 우측 맨 끝에 있는 거 나누고, 맨 밑에 있는 걸로 나누고. 맞죠? 어차피 얘는 자동차 산업이니까는 나누는 게 다 똑같아요. 맞죠? 자, 그럼 보세요. B죠? 1,500. 맞죠? C도 1,500. 맞죠? 나누는 거 똑같네요. 왜? 자동차 산업이니까. 750 나누기 750. 됐죠? 그럼 우리는 1,500하고 750 안 봐도 되겠죠? 됐죠? 왜? 그냥 크기 비교 문제에서만 먹히는 거예요. 다 구해 드릴 거예요. 곱하기 B 얼마? 200. 나누기 얼마? 450. 곱하기 얼마? 150. 나누기 얼마? 450. 맞죠? 그럼 잘 보시면 B는 C보다 무조건 크겠네요. 그것밖에 없지. 왜? 이거 0.5인데 이거 0.5가 안 되잖아요. 분모가 똑같네. 맞죠? 됐어요? 이거는 절반이 안 되죠? 이거는 600의 절반, 300이 300 넘었죠? A, B, C잖아. 됐어요, 지금? 왜? 이건 공통이니까. 맞죠? 그럼 뭐다? 600의 절반 300인데 300보다 크죠? 그럼
그럼 얘는 0.5가 넘겠네. 됐죠? 얘는 0.5가 돼야 안 돼요. 0.5가 안 되겠네. 근데 얘는 나누는 게 더 작네요. 얘는 0.5보다 훨씬 낮겠네. 됐죠? 그게 뭐다? A, B, C. 그래도 숫자 불러주세요. 얼마예요? 그래도 구해야 돼. 숫자 불러주세요. 얼마예요? 1.33. 맞습니까? 맞아요? 안 해봐서 나 하려고 그랬어. 자, B는요? 0.8. 됐어요? 마지막 C는요? 0.6. 됐어요? 여기까지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틀리면 안 돼요. A, B, C였습니다. 이런 문제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됐죠? 우리만 풀게. 됐죠? 다른 분들은 좀 힘들어해요. 이렇게 많이 나오면 진짜 짜증내요, 사람들은. 근데 이걸 아시는 분들은, 전전과 지지. 아시겠죠? 혹시나, 아직까지 그런 적 없는데, 전전을 1로 보낼 수 있어요. 매합적으로. 그래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가장 큰 수가 무조건 전전이다. 됐죠? 전국의 전체는 가장 큰 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12번에 몇 번? 1번이었습니다. 3번입니다. 이런 문제가 되게 친절한 문제인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하나의 꺼리낌이 없잖아. 그렇게 표로 이쁘게 만들어주고, 공간 맞춰서 눈에 띄게 해주고, 현재 주민도 다 보여주고, 라고 하는 거. 뭐 구하라고? C 할인 점 구하라고 별표 맞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되게 친절한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요즘에 친절하게 잘 안 줘요. 지문에다 그냥 길게 다 붙여버려요. 그래서 여기다가 공간 맞춰서 2다 막 붙였어가지고 뭐 모르고 막 넘어가고 막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이 문제는 기본기를 탄탄하게 만드는 데 되게 도움이 돼요. 대신에 이렇게 친절하게 문제를 안 내준다는 걸 알고 지문을 읽으시면은 이 모양이 머릿속에 그려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안 되시는 분들 꼭 이렇게 연습하세요. 자, 현재 주민 얼마? 5,000명. 소비가 얼마? 40만 명. 전체 매출 얼마예요? 20억 됩니까? 맞죠? 공간 맞춰서 얼마? 2. 그럼 쓰면 되지. 거리의 제곱, 제곱, 제곱. 뭐 구하라고? C 구하라고. 요즘에 이상하게 있잖아요. 문제에 대한 문제 은행에 대한 개수가 좀 말랐나 봐요. 문제 좀 더럽게 내요. 그 말은 뭐냐면 문제가 지저분해진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표로 내면 될 거를 다 일일이 써버려요, 그냥. 지문 길면은 문제 풀기 쉬워요, 좀 짜증나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얼마 좋아? 100분의 얼마? 300. 똑같은 문제네, 그죠? 더하기 얼마? 25분의 500 더하기 얼마? 16분의 32분의 뭐 올리는 거야? 이거 올리는 거죠? 바로 올리면 되겠네요? 2 됐죠? 요거 얼마? 3 요거 얼마? 20 요거 얼마? 2 그러면은 25분의 2네요? 맞죠? 곱하기 4씩 하면 되겠네요? 100분의 얼마? 8 맞죠? 몇 프로? 8% 됐죠? 갈 확률 몇 프로? 8% 2, 8에 16 다음 몇 번? 4번 이렇게 되면은 잘 맞춰. 근데 여기에다 갑자기 막 지문에다가 길어지고 지문에다가 공간 맞춰서 붙이고 현재 주민이 다 가는 것이 아니라 또 60%만 가고 맞죠? 숫자 더러워지면 갑자기 문제가 어렵대. 못 풀겠대. 똑같은 문제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생길 수 있는 변화는 뭐냐면 자 변수 첫 번째 지문 길이가 길어져요. 길게 됐죠? 공간 맞춰서 여기 붙인다든지 설명이 되게 너저분해진다든지 갑자기 막 C도시가 등장해가지고 맞죠? 여기 막 괴롭힌다든지 이런 거.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모든 사람이 다 매장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맞죠? 도시 지역 주민 중 도시 주민 중 뭐다 뭐 60% 70% 이런 경우가 있겠죠. 맞죠? 그럼 보세요. 만약에 자 X지역 주민이 60%만 이용한대요. 그럼 20억이 아니라 얼마? 16억에서 시작해야 되겠죠. 아, 참 12억에서 시작해야 되겠죠. 맞죠? 12억에 8%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그럼 얼마? 9,600이 되겠지.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지역 주민이 다 간다라는 말이 있으면 다 가는 거고 혹시나 이렇게 조건 걸릴 수 있다라는 거. 이것만 조심해 주세요. 그래서 13번에 다음 몇 번? 4번이었습니다. 문제 친절하게 낸 겁니다. 자, 14번입니다. 이거 다음 몇 번이에요? 다 맞는 지문. 읽어보시라고.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런 문제를 내버리면 여러분이 못 풀어야 되는 게 맞아요. 법령상 제도 어떻게 다 외워요. 맞죠? 근데 이거 한번 보시라고. 자, 부동산 정책이 자원 배분 효율성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을 정부 실패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동산 실명제 언제? 1995년.
훨씬 보죠 언제? 2006년. 개발의 행위 허가제 지금 합니까? 네. 안 하는 거 5가지. 공항시세 오케이. 개발권 양도제,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종합 토지세, 마지막 공안지세. 자, 그래서 쪽 오세요. 맨날 공안지세래. 맨날 공안지세래. 공안지 없으면서. 있으면 좋겠죠? 저도 있으면 좋겠어요. 세금도 안 내고 도시 토지로서 집값 없어요. 도시 토지로서 서울에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서울이 아니어도 이렇게 세종시여도 이렇게 약간 좀 위치 좋은 곳에 아시겠죠? 나오잖아. 도시 토지로서 투기 목적으로 집가 상승만을 바라고 방치해둔 토지. 세금 낸다 낸다? 안 낸다. 맞죠? 개발권, 양도제, 택지. 잘 보세요. 글자 읽어봐. 소유에 대한 상한이 있다고 없다고? 없어졌다고. 옛날에 기업들이 땅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재밌는 얘기 한번 해볼까요? 지금의 잠실. 원래 땅이었어요? 아니면은 그 한강의 하구뚝에 물 흐르는 곳이었어요? 물 흐르는 곳이었죠. 그래서 가보시면 우리 롯데월드 가보시면 동호소가 그 흔적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개발할 때 너네 이거 공유 수면 매립법에 따라서 너네가 이거 택지로 만드는 만큼 너네한테 주겠다라고 해서 S 회사와 H 회사가 미친 듯이 그걸 한 거예요. 참고로 S 회사의 그 선선 대장님이죠. 그분이 하신 거죠. 그때 H사는 그 주변에 땅을 샀죠. 그래서 그 압구정 현대아파트 그쪽으로 잠실 그쪽으로 다 그쪽 땅인 거고 그때 대기업들이 다 그걸 들어간 거예요. 참고로 압구정 현대는 그 현대 그 힐스테이트에서 지음에도 불구하고 DH라는 프리미엄 이름을 쓰지 않을 거랍니다. 압구정 현대는 고유명사로 상표권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힐스테이트가 지으면 더 H나 혹시 뭐 DH를 읽더라고요. 이게 프리미엄인데 그거 안 쓴대요. 그냥 압구정 현대 밀어붙인대요. 그래서 그 생각했었어. 정주영 회장님이 그때 머리 잘 썼구나. 굳이 땅을 메우지 않고 메워진 땅을 사기 시작하는 거지. 천재인데 막 이러면서.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S 회사에서 이제 그걸 만들어 준 거니까는 그건 있죠. 그러니까 그쪽 삼성동 그쪽 부지가 싹 다 코엑스 쪽 그쪽이 다 그쪽 부지가 가져가게 된 거죠. 말씀드립니다. 자, 토지 초과에 대한 이득세. 여러분 이거 원래 유휴지에다 매기는 거였어요. 유휴지. 이거 뭐였어요? 바람쥐 같지 않게 놀린 토지죠. 놀린 토지에서 세금 매겼던 거예요. 초과 이득세. 근데 이거 폐지됐죠. 왜? 이중 과세. 어차피 재산세 내잖아. 됐죠. 마지막 뭐다? 종합 토지세. 이건 왜 그러냐면 종부세 내죠. 종합 부동산세에 들어가 있잖아. 토지는 부동산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는 요걸 폐지시킵니다. 아시죠? 5개는 요거마다 4개는 폐지. 개발 용도에는 뭐다? 미실시. 이렇게 하나만 체크해주세요. 자, 3번 개발 부담금제와 가격 공시에 대한 뭐다? 간접적이다라는 거 맞죠? 조, 세, 금, 융, 행정, 지원. 됐죠? 우리 지난주에 그 불나가지고 지금 법령정보센터 못 들어간 거 알고 있죠? 안 그래도 깜짝 놀랐어요. 안 그래도 그 소식 듣자마자 바로 법령정보센터 들어가. 왜냐면 제가 늘 그걸 띄우고 그 교재를 만들고 공부를 해요. 왜냐면 찾아보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안 떠가지고 지금 대체 사이트에 들어가지고 열심히 보는데 조금 이렇게 눈에 익숙지 않아서 좀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정부24랑 그 주민등록 그거 진위 여부 판별이랑 법령정보센터는 이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법령정보센터는 어제 보니까는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다른 사이트로 연결해 주더라고요.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 판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매매 거래할 때는 주민등록 진위 여부 판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거짓말 하시는 분들 있다고 하더라고. 전 아직 못 봤는데 가짜 주민등록증 만들어가지고 막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건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PIR입니다. 뭐다? 가구의 주택 지불 능력 price to income이 되겠죠. 뭐다? 크면은 집 사기가 비싸다. RIR 렌트죠. 렌트 임대료죠. 렌트 인컴이 되겠죠. 뭐다? 높을수록 임대료 부담이 가중이 된다. 많은 거 있게 6개 했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라고. 아시겠죠? 깜짝 문제가 이렇게 등장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14번의 답은 다 맞는 지문이었습니다. 15번입니다. 직접 개입 수단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왜 잘렸지? 한 입씩 먹었나 누가?
한 입씩 먹었나, 이렇게? 자, 이제 틀리면 안 돼요. 이용규제. 틀리기만 해봐야지. 이게 다 알려줬는데, 이용규제 3가지. 지역지구제, 오케이. 지역지구제. 또. 지역지구 또. 토지거래 허가제. 맞죠? 거래 허가제. 또. 개발양도제. 됐죠? 제 붙는 거. 아셨죠? 이용규, 개발강도, 토지거래 허가, 됐죠? 직접 개입은 여기서 고를 거예요. 많으니까 됐고. 간접 개입인데 방금 했죠? 세. 맞죠? 금, 융. 개발금과 부담금. 그리고 DTI, DSR, LTV 등등등. 됐죠? 그럼 뭐다? 행정지원인 겁니다. 행정지원. 가격, 공시제도. 같이. 아시겠죠? 사실은, 문제가 이미 거의 다 나왔을 거예요. 나와서 이제 검토하고 막 거의 끝냈을 텐데, 만약에 이 행정 시스템 마비가 좀 일찍 벌어졌으면은 이걸 물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보자마자. 개론쌤이 딱 보자마자, 가격 공시제도랑 이 행정 지원 시스템 이거 간접 규제로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언뜻. 이게 개론쌤의 특징인가 봐. 그래서, 불나서 행정 시스템이 마비됐습니다 했을 때, 딱 생각 들었던 게, 가격 공시제도 낼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이 문제 안 했어. 안 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수용입니다. 직접 간접. 종합부동산세 간접. 이용규제 DTI 간접. 공영개발 직접. 양도제 가공시제도 은행제도 직 몇 개? 3개였습니다. 됐죠? 다음 몇 번? 1번이었습니다. 수용, 공영개발, 토지은행. 됐죠? 여러분 하나 체크해주세요. 15번 다음 몇 번? 1번이었습니다. 자, 16번입니다. 비탄력 쪽에서 세금 많이 내죠? 자, 그럼 이쪽 보세요. 자, 한 가지 한번 봅시다. 말로 한번 해봅시다. 정부가 임대인한테 세금을 매겨요? 임차인한테 세금을 매겨요? 임대인한테 매기죠? 그럼 공급이 탄력적이어야 돼요? 비탄력적이어야 돼요? 맞죠?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맞죠? 임대인이 많이 내니까 정부의 의도로 된 거죠. 두 번째, 탄력적 기준을 보면은 공급이 탄력적이어야 원래 의도대로 돌아가요? 수요가 탄력적이어야 원래 의도대로 돌아가요? 원래 의도가 뭔데? 공급자가 돈 내라고. 수요가 탄력적이 되겠죠. 맞죠? 그럼 수요를 탄력적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공임대주택 지어주는 거죠. 그래서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주면서 수요를 탄력적으로 만들면서 재산세를 때리면 이 공급자가 증가시켜요, 못 시켜요? 못 시키겠지. 그 뜻입니다. 이제 좀 느낌이 와요? 다시 한 번만 더. 표정이 뚱해졌어. 좀 깊게 가르치니까 표정이 좀 뚱해졌어. 자, 세금은 임대인이 내요, 임차인이 내요? 임대인이 내죠. 맞죠? 임대인이 더 부담시키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 공급이 비탄력적이거나, 맞죠? 혹은 수요가 탄력적이거나, 맞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케이스가 뭐라고? 임대인이 더 부담하는 케이스가 되겠고, 오케이? 이게 뭐다? 정부의 자원 배분의 왜곡 현상을 초래시키지가 않겠죠. 정부의 의도대로 잘 되겠죠. 그래서 정부가 보통은 공급은 이거 만지기 힘드니까는 수요를 확 늘려버린 것 같아요. 맞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비 나오면 앞뒤 글자가 똑같대. 탄 나오면 앞뒤 글자가 바뀐다라는 거. 됐죠? 이거 한번 정리해 주세요. 그냥 머릿속에 멋있면 됩니다. 자, 16번입니다. 거래세 올립니다. 맞죠? 세금 부과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은, 맞죠?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커져, 작아져요? 커진다. 경제적 순손실 나왔죠? 탄커, 이작. 됐죠?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가 많은 동네에다가 세금을 확 때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다 도망가버려. 다 이사 가버려. 생각해봅시다, 여러분들.
세종특별시가 만약에 아이가 없이, 이게 뭐, 1인 가구가 많거나,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가 많아요. 근데 세종특별시에다가만 세금을 30% 더 때리겠어요. 더 때린대요. 그럼 사람도 어떻게 하겠어요? 다 대전으로 이사 가겠지. 맞죠? 보다 탄력적이면 도망 가버리니까는. 난 어떻게 돼요? 중개한 나는 굶어 죽겠지. 손실은 커진다. 왜? 도망갔으니까. 됐죠? 근데 도망을 못 가는 경우 맞죠? 요즘에 제가 도망을 못 가요. 왜? 아이가 생겨서 비탄력적으로. 맞죠?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세금 때려도 두드려 맞아야 되겠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수요가 공급에 비해 탄력적입니다. 수요 탄력 동그라미. 맞죠? 뭔가 공급자의 부담이 더 커진다. 맞습니까? 네. 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부가 세금을 뗄 때는 공공임대주택이나 무엇을 공급을 수요를 늘리면서 수요를 사주 만들면서 수요자들이 딴 데 갈 수 있게 만들면서 세금을 때리면은 원래 의도대로 되겠죠.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거예요. 양도세 중과됩니다. 맞죠? 집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판다. 가격은요? 상승하게 된다라는 거. 종부세와 재산세 과세 기준 언제? 6월 1일이다. 공급이 완비입니다. 완비. 누가? 임대인이 전액조세를 부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16번에 몇 번? 2번이었습니다. 17번 넘어오시죠. 자.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뭐지? 왜 10했지? 17번. 이거 뭐야? 죄송합니다. 10했네. 하나 못 지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지난주 16번 문제예요. 저거는. 자, 17번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임대주택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다음 몇 번? 5번. 분양전환 재정지원 있다 없다? 없다. 분양전환은 재정지원 없다라는 소리. 돈 받지 않는다라는 소리입니다. 영구임대 누구? 최저소득. 몇 년? 50년 이상 혹은 영구적 임대. 국민임대 누구? 저소득 서민. 몇 년? 30년 이상. 행복주택입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젊은 층. 장기전세는 국가의 지정이나 도시금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무슨 방식? 전세계약 방식. 자, 두 개만 봅시다. 더. 기존주택 매입 있고 기존주택 전세가 있죠. 매입은 매입해서 공급하면 매입입니다. 됐죠? 기금으로 마다 매입해서 공급하는 거고, 기존주택 전세는 전세란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뭐다? 임차하여 뭐 한다고? 전대한. 아시겠죠? 이거 하나만 정리해주세요. 장기 전세주택에서만 전세가 나오고 기존주택 전세는 전세란 말이 안 나온다라는 거 체크해주세요. 10번 다음 몇 번? 5번이었습니다. 됐죠? 자, 18번입니다. 자, 이쪽 와보세요. 여러분, 조세의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돈 번 곳에 세금을 때린다는 겁니다. 맞죠? 원금 상환분 돈 번 거예요? 돈 못 번 거예요? 돈 번 거죠? 맞죠? 내가 원금을 갚은 만큼 내 부동의 가치가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세금에서 공제시켜줘요? 안 시켜줘요? 안 시켜준다. 맞죠? 두 번째, 이자 상환분. 내가 돈 번 거예요? 은행 배불려 준 거예요? 은행 배불려 준 거죠? 그래서 이자는 세금에서 공제가 되는 항목인 겁니다. 그래서 쭉 오세요. 뭐라고? 이자는 공제가 된다라는 소리. 이쪽 와보세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자, 영업 소득세 구하는 방법. 잘 보세요. 영업해서 돈 벌었으니까는 세금 내세요 라는 소리입니다. 영업을 통해서 소득을 얻었으니까 세금 내세요 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자, 구한 방법 몇 가지? 두 가지. 맞죠? 순영업소득 돈 번 거 맞습니까? 네. 대체충당금 돈 번 거 맞습니까?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얘가 가치 상승에 기여한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대체충당금은. 됐죠? 뺍니다. 뭐 뺍니까? 이자, 지급분. 돈 번 거예요? 은행 배불린 거예요? 은행 배불린 거죠? 빼기 뭐 뺍니까? 감가, 상가. 돈 번 거예요? 건물이 감가에서 열받는 거예요? 열받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개지는 뭐라고? 영업소득세 포함 항목이 아니라고. 그래서 순대 더하고 이자 빼면, 이간 빼면은 뭐가 나온다? 과세 소득이 나오는 거고, 이 과세 소득에서 세율 반절 곱해서 뭐다? 영업 소득세를 구하는 겁니다. 됐죠? 자,
이건 해야 돼. 자,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 영업 현금 흐름 몇 단계? 10단계. 뭐였죠? 첫 번째 가능 총소득 맞죠? 어떻게 구해요? 단위당 임대료 곱하기 임대 단위수로 곱하죠. 맞죠? 한 방당 얼마 받느냐 곱하기 방 개수 됐죠? 빼기 뭐 뺍니까? 공실 및 불량부채 다 써드릴 거예요. 이제 이게 끝이니까. 자, 대손 충당금이라고도 나옵니다. 불량부채니까 손해에 대한 충당금 됐죠? 대체는 뭐다? 교체하기 위한 충당금 됐죠? 더하기 뭐도 합니까? 기타 소득 영업 외 소득이라고도 나오고 맞죠? 자판기나 광고 뭐다? 주차장 수입 등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동네 근처에 이렇게 돌다가 보니까는 최근에 그 강남 가보시면은 그 광고문이라고 맨날 붙어 있는 게 뭐냐면 건물에 이렇게 전광판 붙이는 거 그게 요즘 유행이에요.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기사소득 이거 광고판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보고 있으면 내야지. 현실에 따라야 되는데 냈죠? 가공기 그 다음 뭐 나옵니까? 유효 총소득 빼기 영업 경비 영업 경비는 포함인지 불 포함인지를 잘 구분해 주세요. 아시겠죠? 포함 5월 불포함 그쵸? 자 포함 한번 볼까요? 뭐가 있어요? 보유 관련 조세 재산세나 종부세 됐죠? 유지수선 관리비 됐죠? 화재 보험료 등 그리고 광고 전기 전화 수도 등등등 영업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경비 불포함하는 것 중에서 뭐 하는 거 포함 안 되는 거 공실은 포함이 안 되고 부채 서비스액도 포함이 안 되죠. 맞죠? 자본적 지출도 포함이 안 됩니다. 왜? 가치를 증가시키니까. 됐죠? 엘리베이터 추가로 만드는 거. 근데 엘리베이터 수리하는 건 포함됩니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 페인트 칠하는 거 좀 애매한 것들 여러분들이 경비 처리할지 알지 잘 생각하라고. 맞죠? 경비 처리하고 싶어요? 수익적 지출. 경비 처리하기 싫어요? 자본적 지출. 됐죠? 이제 눈빛이 좀 약간 좀 거만해. 이렇게. 뭐 알아? 뭐? 얘기해봐. 나 다 할 것 같아. 얘기해봐. 뭐? 왜? 막 옛날에 막 초청해가지고 그래요? 교수님? 말했는데 요즘에는 막 뭐? 왜? 어쩌라고? 그게 뭔데? 그래 그거지. 그래 그거지. 답을 하나 못하는데 내가 하면은 갑자기 그거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 아시겠죠? 자 됐죠? 자 유형 순영업소들 중요합니다. 맞죠? 5가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순소득, 순수, 종합, 자본, 환원율, 환원, 이율, 수익, 가액, 부채, 감당률. 됐죠? 모든 계산 문제 다 여기서 나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빼기,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 원금 더하기, 이자, 월, 부금, 저당, 지불액. 됐죠? 빼니까 뭐 나와요? 세, 전, 현금 흐름. 교수님이 이거 수지라고 쓰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얘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거든요. 수지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왜냐면 일본식 표현이라서. 쓰지 맙시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내가 쓰지 말자 그랬거든. 영업, 소득세. 방금 구했죠? 순대 더하고, 이감 빼고. 세대원 더하고, 감 빼고. 됐죠? 세전, 현금 흐름이라는 거. 빼기, 세후, 현금 흐름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잠깐만. 자, 순영업 소득에서 부채 서비스 나눴어요. 뭐가 나옵니까? 부채, 감당률, 데빗, 커버레이지, 레이시오. 됐죠? 나누면. 그리고 2가지 영업, 경비와 부채, 서비스에게 합을. 맞죠? 이거 동사 아니에요. 동사. 영어 하신 분들 뭘 동사라고 얘기하더라고. 알아요, 나도 그거. 유효, 총소득 나눴다. 맞죠? 채무불, 이행률. 체크한 거 2개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뭘로 나온다? 유효, 총소득 나눴다. 됐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 제가 지난주에 했죠? 잊으라 했는데. 잊어달라 했는데. 영영. 아니, 내가 죽어도 영영 못 잊을 거야. 됐죠? 아마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나봐. 영영. 됐죠? 그래서 영영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뭐다? 영업경비. 밑에 뭐다? 영업소득세. 이걸 구해야 순영업소 나오기 때문에 영업경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구해야 세후 현금 흐름이 나올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계산 문제이기도 하고. 아시겠죠? 그 말씀드립니다. 자, 18번 문제 이제 가볍게 보시죠. 빨리 볼게요, 이제. 자, 영업경비는 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로서 유주선비, 화재보험료, 광고비까지 했고 감가상각이 포함되지 않는다. 정형적인 그거죠. 맞죠? 하나 서술해 놓고 명사나라는 것 중에 명사나 아닌 거. 그렇죠? 순영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뭐다? 영업 경비를 차감한 소득이다. 세후 지분복객은 자산의 순매각 대금에서 이상한 자산을 차감했습니다. 뭐다? 세전 지분복객이죠. 또 몇 번? 5번이었습니다. 세전 현금 흐름은 지분 투자자에게 기록되는 세전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순영업 소득에서 무엇을 부채 서비스를 뺀 것이다. 18번 다음 몇 번? 5번이었습니다. 자, 자기자본 수익률입니다. 이 문제가 조금 더 많이 나와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 문제를 냈습니다. 자, 내 돈 누가? 순이가. 내 돈 얼마? 2억. 맞죠? 순이업소 얼마? 3,500. 돈 빌렸습니까? 네. 4억 빌렸네요. 4, 6에 24. 가치 얼마? 6억짜리가 4% 올랐네요. 2,400. 똑같네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됐죠? 2억에 35불가. 얼마입니까? 17.5% 이렇게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일부러 이렇게 맞춘 거예요. 64. 됐죠? 19번에 몇 번? 4번이었습니다. 자, 20번입니다. 아주 쉽죠? 보수적 예측 방법. 뭐라고? 수익은 낮게, 비용은 높게. 위험 조정 할인율입니다. 요거 그냥 얘기하시면 안 되고, 위험에 따라서 할인율을 조정한다. 위험에 따라서 할인율을 조정한다라고 읽으셔야 답이 보인다고. 맞죠? 위험한 투자일수록 수익은 어떻게? 상향 조정합니다. 맞아. 즉,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야 된다. 다음 몇 번? 2번이었습니다. 전가 떠넘기는 거죠? 이것도 27일날 시험에 나왔더만, 그죠? 맞아요? 전가하는 것보다 보험에 가입하는 거. 임차인한테 월세 많이 내라고 또 넘기는 거 다 전가가 되겠죠. 민감도 분석입니다. 꼬집는 거죠? 투입료 대비 결과치, 순영가와 내부 수익률 체크하시고 밑에 뭐라고 쓴다? 결과치라고 써주세요.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제외시키는 것마다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20번에 다음 몇 번? 2번이었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21번부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